오토바이로 떠나는 베트남 여행, 시원한 바람을 가르며 하일랜드 투어를 시작해볼까요? 장난감처럼 아기자기한 예쁜 루리 마을에서 해맑은 아이들과 친구도 되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만큼 멋진 베트남의 숨은 절경 드레이샤 폭포도 찾아갑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너른 들판과 욕심 없이 살아가는 소수민족도 만날 수 있는데요. 베트남 중부 고원지대를 가로지르는 아주 특별한 여행, 지금부터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네. 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어느 지역에 가느냐도 중요하고요. 그렇죠. 뭐 가서의 날씨도 중요하고, 가서 같이 가는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하죠. 예. 가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뜻밖의 횡재죠. 그거야말로. 그렇습니다. 네. 예, 같이 가는 사람. 그렇죠. 아니 가서 만나는 사람, 그렇죠. 동행자도 중요하고,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뭐 너무 그냥 인연이 됐다 이런 분들도 참 좋고요. 여행 가기 전에는 친했다가 갔다 와서 갈라서는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이 가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해주는 것 같은데 네. 사실 뭐 세상은 넓다 저희는 뭐 화면을 통해서 하는 간접 여행이긴 하지만 세상은 넓다에 나오시는 분들이 워낙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김재영 씨도 우리의 좋은 동행자이자 네. 또 여행에서 굉장히 좋은 분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뽑으라면 사람이다라는 데는 동의를 하는데요. 네. 제가 이번에 베트남에서 낮장에서부터 달랏까지 3박 4일 동안 오토바이로만 이동을 했거든요. 네. 그 여행에서 만났던 그 가이드가 네. 저와 궁합이 아주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신나는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네. 오토바이는 직접 타신 건가요? 그렇지는 아니면... 않고요. 그 가이드가 오토바이도 타고 운전도 네. 하고 가이드도 해요. 저는 그냥 뒤에 앉아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였어요. 3박 4일 동안 아주 가이드하고 찰떡궁합이셔서 더 즐거우셨나 봐요. 네. 예. 자,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전 세계인들의 배낭 여행 코스로 인기가 많은 베트남에서는 다양한 투어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여행할 수도 있는데요. 예, 골라가는 재미가 있군요. 네, 저희는 낮장에서 이지 라이더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3박 4일간의 멋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네, 이지라이더 아주 이름이 멋진데요. 어떤 여행인가요? 예, 친절한 가이드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죠. 아, 오토바이. 네. 운전은 물론 가이드가 하고요. 저희는 이 등짐을 등받이 삼아 뒤에 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지라이더군요. 그렇죠. 출발을 위해 오토바이에 우선 밥부터 주고요. 예, 밥 중요하죠. 이 오토바이도 밥 줘야 갑니다. 네. 자, 준비를 마치면 각각 팀을 이루어 투어를 시작합니다. 저희가 선택한 여행은 하일랜드 투어입니다. 베트남 중부의 고원지대를 돌아보는 코스인데요. 출발하는 길에 낮장의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그 풍경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때마침 어시장이 서 있었는데요. 예, 바닷가 마을의 가장 큰 매력이 바로 해가 들어온 그 순간에만 느낄 수 있는 어시장 활력 이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네. 좀 떨어진 항구에서는 트럭으로 생선들을 싣고 와서 어시장을 가득 채웁니다. 네. 저건 갈치랑 되게 비슷해요. 갈치인가요? 완전 실한데요? 예, 예. 다들 바꿔줍니다. 67명은 거뜬히 태울 수 있다는 베트남 전통배는 바다에서도 제 몫을 톡톡히 합니다. 바닷가 옆 도로에서는 이상한 풍경을 목격했는데요. 바닥에 빼곡히 깔린 건 바로 새우입니다. 어머, 새우 가루 같아요. 예, 진짜. 잘 새우구나. 새우를 차들이 다니는 길가에 널어놓고 말리더라고요. 예, 우리는 왜 쌀을 말리잖아요. 시작부터 생생한 기운이 마구마구 느껴집니다. 조금 더 달려 포구 옆 작은 마을인 루리 마을에 들렸습니다. 네, 루리 마을. 이름도 예쁘네요. 그렇죠? 이름만큼 작고 아담한 정겨운 마을이었는데요. 말레가 상당히 많은 집이에요. 이방인들의 방문 소식을 들은 아이들이 떼를 지어 나타나더니 글쎄 밝은 웃음으로 장난을 걸어옵니다. 시골 아이들. 아유, 장난꾸러기 들이네요. 작은 마을이지만 그래도 멋들어진 절이 하나 있더라고요. 입구에서부터 부처상들이 맞아주는데요. 예, 야, 저 보살서 유명하잖아요. 배불뜨기 보살서. 네, 맞아요. 네. 약자와 병자, 어린이를 보살피는 포대화상이죠.
베트남의 불교 사원들은 화려함이 특징인데요. 근데 일본 사원 같아요. 그렇죠. 본당 안에 천정이나 벽도 아주 화려하게 꾸며져 있는데요. 오히려 법당 안에 모셔준 부처상이 단아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예, 분위기가 불교랑 그 민간신앙이 조금씩 합쳐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네. 야, 근데 어쨌건 번쩍번쩍 화려하네요. 부처상 앞에는 수행의 길을 떠나는 어린 석가의 상도 보입니다. 이런 장식들은 화려하기보다 장난감처럼 아기자기하죠? 네. 본당 밖에는 파스텔 톤으로 채색된 키 큰 부처상이 서 있어 눈길을 끕니다. 온화한 표정은 꼭 루리 마을을 포근히 감싸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 마음도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구석에서는 승려 한 분이 사원을 단장할 꽃꽂이에 매진해 있었는데요. 야, 눈빛 보세요. 진짜 진지하세요. 네. 손놀림 하나하나에 정성이 보이죠? 야, 부처님 보시는 앞에서. 예. 잠시 후 작은 절에 종소리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작은 마을에도 평화로운 종소리를 들으며 저희는 다시 여행길에 나섭니다. 마을을 떠나는 길, 저희가 달리는 바로 이 길이 베트남 사람들의 삶의 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삶의 향기를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마을과 멀어지면서 본격적으로 하일랜드 투어가 시작됩니다. 한참을 올라가는가 싶더니 갑자기 오토바이를 세우고는 걸어가라고 하는데요. 왜요? 아니, 길 가운데서요? 왠지 모르시겠어요? 글쎄요. 하얀 구름, 하늘색 하늘, 그리고 푸른 산을 여유 있게 충분히 느끼라는 가이드의 배려죠. 그래서 이렇게 내팽개침을 당하셨군요. 좋은 여행이네요, 네. 진짜. 한참을 걷게 하더니 다시 뒷자리에 태우고 신나게 달립니다. 서로 쫓고 쫓기는 기분도 영화를 찍는 듯 마냥 신나기만 한데요. 바로 이것이 개별 투어의 장점입니다. 네. 어디서든 원하는 곳에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쉬어갈 수 있다는 그런 점이죠. 네. 이렇게 다리 난간에 이쪽으로 앉아있는 모습도 좋아 보이는데요. 예, 왕자 여행이죠. 한가합니다. 티끌 먼지 하나 없을 것 같은 깨끗한 길을 달리는 기분은 정말 최고였습니다. 베트남 중부 고온지대에서 유명한 게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커피입니다. 하일랜드를 지나는 길에 커피 농장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네. 베트남은 또 커피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아직은 수확철이 아니라 잘 익은 커피를 볼 수는 없었고요. 지난 수확 때 까놓은 커피 껍질을 보니까 그 양을 짐작할 수 있겠더라고요. 예. 야, 이 가이드분은 제대로 누우셨네요. 네. 나무들이 참 멋진데요. 그러게요. 네, 여기는 고무농장인데요. 고무나무였군요, 이게. 예, 고무액은 보통 새벽에 모은다고 해서 고무액 채집하는 걸 직접 보지는 못했고요. 고무나무들이 이렇게 멋지게 늘어선 풍경도 처음이어서 아주 신기하더라고요. 네. 다시 멋지게 오토바이를 타고 길을 재촉합니다. 지나던 아이들과 인사도 나누고요. 그리고 그 사이 고도도 꽤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하늘을 향해 달리는 기분까지 확 듭니다. 야, 멋집니다. 네. 어느새 산속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심상치 않은 물줄기가 흐르는 이곳은 저희가 하루 묵게 될 산장입니다. 접근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산 중에 산장이 있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는데요. 네, 그러게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지 않으면 못 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주변 환경도 자연 친화적으로 꾸며져 있고요. 다인실 방갈로부터 가족용 별채까지 기대 이상으로 깔끔하게 잘 꾸며진 곳입니다. 산장 주변에도 이런저런 볼거리들을 마련해 놓았더라고요. 아니, 악어예요. 꼼짝을 안 하네요. 자가? 저녁 시간에는 네. 고기 바비큐 파티가 벌어졌는데요. 저희와는 다른 코스로 산장에 도착한 또 다른 일행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 만난 사이지만 모락모락 피어나는 고기 냄새 속에서 모두 다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예. 아니, 먹을 거 나눠 먹는 친구가 진짜 친구죠. 네. 이럴 땐 밥도 더 맛있잖아요. 예. 근데 진짜 뭘 나눠 드시는 거예요? 베트남 민속주라는 러우간이거든요. 이렇게 나눠 마시는 게 전통이래요. 야, 저렇게 마시면 더 취하겠어요.
다음날 메콩강의 주류인 스레폭강이 만드는 절경을 보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이곳은 오토바이도 못 들어가는 곳인데요. 다리 밑으로 거세게 흐르는 강물 저편으로 멋진 폭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야, 이런 절경이 또 숲속에 숨었었구나. 이거 벌써부터 놀라지 마세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크고 작은 폭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드디어 중부 고원 지역에서 가장 큰 폭포인 드레이사 폭포가 나타납니다. 아, 나이아가라 폭포 저리 가란데요. 네. 정말 그렇죠? 수량도 엄청나서 귀가 다 먹먹할 지경이에요. 폭포의 규모가 워낙 커서 모양도 크기도 각각인 폭포들이 여기저기서 제 모양을 뽐내며 장관을 이룹니다. 지금은 그나마 건기라서 이 정도지 우기에는 이 모든 폭포 줄기가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드레이사 폭포보다는 작지만 절경으로 따지면 부족하지 않은 드레이누루 폭포를 찾아가는 길인데요. 드디어 만난 드레이누루 폭포는 언뜻 보기에도 드레이사보다 작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규모였어요. 이 폭포도 진짜 대단한데요. 드레이누루 폭포는 폭포 위쪽까지 올라가 볼 수도 있는데요. 온갖 굴곡을 만들며 흐르는 물살을 보니 괜히 마음이 숙연해지기도 했습니다. 폭포 위쪽 천연풀장에서는 물놀이도 가능하니까요. 시간도 넉넉히 챙기세요. 네. 자, 마을의 한 식당 앞에는 예, 오토바이들이 아주 줄줄이 서 있네요. 자, 베트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먹을거리 고이 꾸온을 맛보기 위해서 들렸는데요. 다양한 채소들의 쌀국수 그리고 잘 구워진 고기까지 맛깔스러운 재료들을 라이스페이퍼에 또 꼭꼭 싸서 먹으면 상큼한 채소들이 한데 어울려져서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들이 먹는 다른 별식은 바나나 잎 속에 들어있는 생고기입니다. 몇 겹으로 쌓인 바나나 잎이 고기의 신선도를 유지해 주나 봐요. 아, 신기하네요. 그런 다음 생마늘도 소스에 찍어 함께 먹습니다. 예, 우리 삼겹살 먹는 거. 그러니까요. 마늘 먹고 고추 먹고. 네, 비슷하죠? 자, 든든히 배를 채우고 나서 다시 길을 재촉합니다. 자, 가는 길에 유난히 나무가 자라지 않은 산을 보게 되었는데요. 30여 년 전 베트남 전쟁 때 미군에 의해 쓰인 고엽제에 의한 피해라고 합니다. 아, 정말 아픈 역사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네요. 네, 안타까운 일이죠. 이제 높은 지대까지 올라와서 하늘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느낌입니다. 예. 야, 이런 곳에도 마을이 있네요. 그렇죠. 신기하죠? 뿐만 아니라 넓게 펼쳐진 푸른 논 풍경도 눈길을 끄는데요. 와, 저 물결 보세요. 진짜 멋지네요. 네. 이 지역은 산모작이 가능한 곳이라서 잘 보시면 추수가 끝난 곳, 벼가 자라는 곳, 그리고 쉬고 있는 논을 한 곳에서 모두 찾을 수 있답니다. 진짜 신기하네. 여기는 쉬는 땅. 네, 맞아요. 고산지대 마을들을 지나 저희가 목적지로 삼은 곳은 베트남 소수민족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네, 베트남에도 소수민족이 참 많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베트남에는 모두 54개의 소수민족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이 마을은 무엉족이 살고 있는 준 빌리지입니다. 전통 가옥의 모습이 참 독특하죠. 대나무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서 대나무 줄기를 엮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자연광도 들어오기 참 좋네요. 네. 실내에 화덕도 들어와 있고요. 동물들의 침입 때문에 음식들을 천장에 매달아둔 것도 특이했습니다. 사실은 소수민족이라고 해서 어딘지 우리와 다르고 특별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네랑 너무 닮은 삶의 모습이 좀 놀랍기도 하더라고요. 무엉족 마을 앞에는 락강이 흐르고 있었는데요. 강이 꽤 넓고 크네요. 그렇죠? 무엉족 사람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된 삶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네, 고기도 잡고 잡은 고기도 팔고 그럴 수 있는 곳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무엉족 사람들은 이렇게 소규모의 작업자족이나 공예품을 만들어 팔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욕심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준 빌리지에서 즐길 수 있는 체험 중에 하나가 바로 코끼리 타기인데요. 사탕수수를 주면서 잘 부탁한다는 말을 먼저 건네고요.
알아들었나요? 제가 보기엔 알아들은 것 같은데요. 네, 다른 여행객들과 더불어 코끼리 행진을 시작했는데요. 자, 처음에는 강가를 한적하게 걷는가 싶더니 갑자기 코끼리들이 락 강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발만 담그나 보다 하는 생각도 잠시고요. 강 한 중간으로 텀벙텀벙 들어가 버리는데요. 오, 저희가 탄 코끼리도 예외가 아니에요. 무섭지 않으실까? 그러게요. 코끼리의 발걸음에 맞춰서 흔들흔들 이것도 색다른 경험이었는데요.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짧은 여행은 저에게 긴 추억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예, 멋진 풍경도 감상하시고 또 중간중간에 아주 다양한 체험도 하셨어요. 네, 예. 하일랜드 투어, 이 투어 프로그램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하일랜드 투어는 그 낮장에서부터 달랏까지 그 정글을 3박 4일 동안 오토바이로만 이동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이에요. 네. 예, 뭐 그런데 그 우리가 운전을 직접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 운전을 하면서 가이드를 해줘요. 그 드라이버가 네. 우리는 그냥 뒤에서 매달려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같이 가면서 그 맑은 공기와 바람 또 푸른 숲의 정기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우리가 느낄 수도 예. 있고 버스 투어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죠. 네. 그런 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네. 궁금한 게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뒤에 가면 약간 여자분들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저도 참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의외로 저희 그 트렁크 있잖아요. 네. 그걸 꼭꼭 싸서 뒤에다가 이렇게 뒷짐을 뒷짐을 지어줘서요. 같이. 네. 소파에 앉은 것처럼 상당히 편안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그래서 거의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일정이 딱딱 짜여져 예. 있는 건가요? 기본적인 일정은 있지만 네. 뭐 우리 맘대로잖아요. 저희가 원한다면 뭐 경치도 구경하고 쉬어갈 수도 있는데 그 가이드들이 아주 센스 만점이더라고요. 네. 자기네가 먼저 알아서 경치가 좋은 곳에서는 내려서 사진도 찍으라 그러고요. 예. 아주 멋있는 마을에서는 좀 더 쉬어가기도 하고 네.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예. 그랬군요. 그 베트남 하면은 이제 오늘은 좀 약간 생소하신 곳을 다녀오셨는데 하롱베이 보통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드레이샤 폭포. 예,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 폭포에는 재미난 그 전설도 있는데요. 네. 그렇게 무섭게 쏟아지는 폭포가 그 남자친구를 잃은 여인의 눈물이래요. 그렇게 얼마나 슬프면 네. 그렇게 눈물을 쏟아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맨날 차보기만 하셨네요. 그걸 모르시는 거 보니까. 이렇게 뭐 같은 동양권의 이제 전설이다 보니까 예. 수긍이 네. 가기도 하고 뭐 또 그렇더라고요. 무지막지하네요, 눈물이. 아, 그러니까요. 예. 네. 저는 참 걱정입니다. 그러면. 왜요? 예. 아니 사실 뭐 세계 유명하다는 곳 제가 몇 곳 가보지도 않았는데 네. 좀 오늘 가봤던 것처럼 곳곳에 진짜 매력적인 곳이 너무 많은데 리스트에만 계속 올라가니까 답답하네요. 진짜. 세상은 넓다 이렇게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시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의 숨겨놓은 여행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여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